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오늘 시장 급격하게 좀 하락을 만들어내는데요. 종목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의 하락폭은 좀 컸습니다. 자, 오늘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까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금요일 시장을 보게 되면 240선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2039.27포인트, 약 0.71%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홀로 개인들만 매수라는 그런 시장이었었습니다. 장중 내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장 막판에 기관 쪽에서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매수 우위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쪽은 2,300억 정도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나 선물 쪽에서 장중에 1조 4천억 원 이상 매도가 나왔다가 1,200억대, 1조 2천억대까지 좀 줄어든 그런 모습들입니다. 시장은 진바닥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봉 매수보다는 음봉 매수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내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1.8%대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 포스코 각각 1%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우선주가 5%대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다 보니까 지수는 탄력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현재 미국 선물 쪽도 보게 되면 0.5%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의 특별한 악재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악재가 있다라면 원달러 환율까지도 밀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50원을 돌파해 나가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좀 더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61선 자리대가 2039포인트 정도 됩니다. 근데 61선 아직까지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위태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지수보다는 분야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대형주 지수인데요. 대형주 지수는 저점을 이탈했다가 복귀를 해놓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결국 저점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거래 대금 자체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 최근에 좀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중형주를 보게 되면 여전히 대형 쪽 섹터보다는 확연히 다른 모습들이죠.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 뿐만 아니라 소형주 쪽을 보시더라도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좀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중형주 쪽과 소형주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암시를 해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을 준비를 해 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시안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수 섹터들, 특히나 화장품주다, 섬유 의복 쪽이나 유통 쪽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제약 바이오 쪽 섹터입니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쪽이 아마도 3분기 펀더멘탈은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해놓고 신저가를 갱신해주는 그런 쪽도 있는데요. 원자재가 하락을 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뭐 예를 들자면 곡물주들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종목군들이 3분기 실적은 좀 괜찮게 나올 겁니다. 환율이 반등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일단 2분기 때 평균적인 환율보다는 좀 더 낮게끔 전개가 될 수 있고 원재료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성은 더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 내수주 쪽이 좀 더 유리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엔화가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엔화는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엔화 쪽, 이 엔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특히나 이 대한항공, 한진칼 같은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쪽으로 압축을 하셔갖고 종목을 선정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한다라면 수급적으로 매도가 나오더라도 대량의 매도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해서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도 조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요새 보면 이제 양시장이 동반하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사실상 굉장히 건전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이 건전한 모습들이 지속이 된다면 이 코스피의 지금 과한, 그러니까, 언더슈팅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 언더슈팅들이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으려 보여집니다. 코스피 과한 언더슈팅이 결국은 오늘 코스닥 쪽에서까지, 트리클 현상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결국은, 상승폭을 다 내주고 하락까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 시장이 이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가면 코스닥도 따라가고, 코스피가 떨어지면 코스닥도 같이 떨어지는. 그 누가 먼저 할 거 없이 같이 지금 동반 상승,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투자하는데 결국은, 투자를 망설이지 않으셔야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내일장들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왜 이 2048포인트의 저점, 이 저점을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연 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저는 나오리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그렇게 좀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이 조금 많이 부재하다는 얘기고, 이 거래대금 부재가 코스닥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제 금일 이제 2,081 2포인트까지 갔었죠. 그러면 이제 2,094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즉, 594포인트까지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594선 이후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은 계속 문제와 상승, 그리고 조정,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2048에, 코스피 2048에 저점 테스트가 너무 심하다는 게 어떤 분명한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장, 그러니까, 이제 9월이 마감되는 장까지 과연 2048 이상을 회복해 놓을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회복이 된다면 조만간에 시세 분출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종목 장세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종목 장세 중에서도 지금 시총 상위주들, 즉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시총 상위주들 중심으로 하락과 상승, 그리고 조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꼭 하셔야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스트레스 테스트가 지겨운 구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지 못하는 구간이 나오고, 참지 못하는 구간에서 결국은 물량을 내줘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좋은 종목군을 놓치고 장고 끝에 악수란 얘기가 있죠. 그죠? 장고 끝에 가장 나쁜 수를 뚜시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심지구든 매매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종목군이 과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이냐. 이번에 만약 시세 분출이 일어난다면
같은 동반 상승이 가능한 종목군요. 정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기법 놓치지 마세요. 예, 대안주 첫 번째 고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제약주고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고요. 중형주 섹터입니다. 예, 연기금이 9.74%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1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참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답답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종목군들을 좀 갖고 계신 투자자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70불까지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유 섹터들은 이렇게 수익성이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화학 쪽 섹터가 근데 중국 쪽에서 이제 자급자족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화학 주제에게는 장기적인 악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 부분들은 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수급이 안 좋다라는 점까지도 지금 이 세 개가 다 겹쳐져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만 6천 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도 정말 롱텀으로 가져가신다면 1년 이상을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근데 금일도 신저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많이 지금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매도가 나와주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아마도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 보시면 기관 쪽에서 14만 주 이상 매도가 좀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엔 손실 권역이 좀 과도하게 나와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20%가 넘는 그런 하락인데 아마도 지수가 2020포인트대까지 언저리 왔다가 뭐 언더슈팅이 조금 더 나온다면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회복이 좀 될 겁니다. 이왕 빠질 거면 다이렉트로 쭉쭉 빠지는 게 더 좋습니다. 빠졌다가 횡보했다 다시 빠져버리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화끈하게 빠졌다라면 내일 한 번 더 빠져놓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나서 반등 또한 세게 나오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우선 손절 타임은 놓쳤기 때문에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가 매수는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저점짜리대를 계속 이탈했기 때문에 7만원을 깰 수도 있습니다. 7만원을 깨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 8만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7만원대 초반권역까지도 한번쯤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보유를 하시되 나중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고 지금 자리에선 반등을 기다리시는 전략 그리고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아마도 한 9만 4, 5천 원 정도 때까지 1차적으로는 반등의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화인베스틸.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요. 이 종목을 들고 계시네요. 4,450원에, 비중 15%라고 0276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화인베스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업황이죠. 그죠? 지금, 최근에 철강 업황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에서, 지난번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철강 업황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방송 방영 나갔던 시간은 지난주가 되겠는데요. 바로 철강 업황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포스코라든가, 지금 포스코,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지금 오늘 금일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현대 하이스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 그리고 제가 중소형 철강주로는 한국주철관을 잡아드렸는데, 한국주철관이 금일도 정확하게 21선, 즉 일봉상 22평선을 터치를 하고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1% 가까이 되는 상승을 또 만들어냈고, 이런 한국주철관, 금강철강, 이런 모든 철강 업황들의 지금 호조로 인해서 거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판가는 인상이 지금 되고 있고 원가는 안정적인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원가는 인하되고 판가는 인상된다. 즉 결과적으로는 수익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될 수 있는 섹터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장되고 나서 큰 폭의 하락과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그리고 다시 조정이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 구간에서의 4,800원대죠. 그죠? 이 구간에서의 어떤 저항대가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결국은 올라오더라도 이 구간대의 거래량, 즉 거래량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한은 저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저항대는 사실은 상장되고 난 이후였던 5,100원대의 그 저항대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구간도 크게 거래량이 수반된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조금 더 철강 업황의 호조를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좋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5,200원대까지는 단기 슈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그 자꾸 익절가를 높여서 차익, 즉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전략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C를 매수를 하셨네요. 35,1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금일 소폭 밀렸습니다. 2%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어느 정도 이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다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과 고점이 서서히 좀 낮아지는 그런 하락 추세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점을 깼기 때문에 조금 더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합니다. 31,000원대. 31,000원짜리 때까지는 한 번쯤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박스권역으로 좀 회귀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5,1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10% 가까이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좀 더 보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길게 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 60주선이 32,000원대 초반권역입니다.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 부분들이 깨진다면 31,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31,000원대에서부터 38,000원 고점이니까 중심 자리대까지 좀 보게 된다라면 다시 이 31,000원에서 34,000원대 박스권으로 좀 보일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34,000원 정도 일단 1차적인 반등 목표치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롱인데요. 29,000원 비중 20%라고 4584님 남겨주셨습니다. 코롱이요, 듀폰과의 소송에서 승소를, 부분 승소, 즉, 결과적으로 배상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한때 33,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조정은 결과적으로는 그 기대감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근데 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즉 추세선상 우리가 이격도가 너무 많이, 즉 심리적 이평선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을 때는 따라가지 않는 전략이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좀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전한 조정 구간인데 추세선상을 이렇게 꺼보면 지난번 직선 추세선입니다. 요걸 이렇게 꺼보면 결과적으로 지난번 저점대에서 올라오던 요 추세를 아직 꺾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들고 가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평행선을 딱 꺼보면 대강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도 자리대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선상 상단 쪽은 매도 자리대였고 지금이 사실은 매수 자리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늘 추세선상 상단이 매도 자리대예요. 그죠? 상단이 매도 자리대고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 하단이 매수 자리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고가 안 되니까 막 추격 매수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진 종목은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만약에 다시 33,000을 가도 시청자분이 33,000을 들고 가기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손실이 이만큼 커졌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33,000원까지 못 들고 가죠. 그러니까 본정 부분에 어차피 팔 거라면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3만원대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중기적으로 보시고요. 그렇다고 지금 막 이 자리대에서 좀 추가 매수 가능은 합니다만 이 자리대에서 왕창 물타기를 해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대안주 세 번째 곡에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여러 가지 치료제 등이 있는데 그 중에 고혈압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모디핀, 아모잘탄 등이 있습니다. 예, 주요 다국적 제약사와의 업무 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십시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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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CJ 쇼핑 33만 7,300원에 40%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예, 사자마자 계속 내려가가지고 언제까지 내려갈 건지 이걸 조금이라도 더 손실 나기 전에 팔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일단 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건가요? 글쎄요, 한 10월 달쯤이면은 그 충절 효과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좀 괜찮을 거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그리고 정부에서 내수제 혜택의 혜택주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가격도 내려갔다 싶어서 샀는데. 네네. 한도 없이 금방 내려가고 있어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겁이 나네요. 일단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대표로 홈쇼핑 쪽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쪽이라든가 해외 쪽에도 진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시장 점유율은 한 2위 정도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GS 홈쇼핑이 1위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J 홈쇼핑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 2%대 저점 자리대를 좀 깨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는데, 일단은 좀 더 약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비중이 40%세요. 그리고 춘절 연휴가 있고 아시안 게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예. 과연 얼마나 수혜를 받을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TV 홈쇼핑을 보면서 주문을 하거나 그러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예. 반대로 이제 중국 쪽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는 홈쇼핑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의 수혜는 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밀려 내려올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30만원 정도 때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30만원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은 밀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그 30만원 정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온 부분들이고요. 잠깐 일봉 차트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0만원 자리대가 강한 저항 지지라인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자리대를 한 번쯤은 이 자리대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뭐 120주선이 뭐 31만원대 후반전역인데 요 자리대에서 한번 지지를 보였다가 한 번쯤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비중이 일단 40%세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셨다가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관망을 해 나가면서 좀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주식을 보셨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도 한 번쯤은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리대를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한 31만 한 8, 9천원 정도대 자리예요. 그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33만원대, 33만 한 5천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무조건 막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불안한 생각들보다는요, 반등이 나올 때, 예를 들어 내일 한 번 더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등을 이용해서 좀 매도를 해 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밀리면 모레쯤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면 아마 시장도 밀리고, 네, 종목도 같이 밀리게 되면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 매수가 정도 때까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매수가가 33만 7천. 네, 33만 7천원대인 거. 33만 7,300원이시잖아요. 그 자리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대 비중을 절반 정도 일단 이상 줄여놓으세요. 네, 줄여놓으시고 다시 이제 바닥을 확인했을 때 재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종목을 다른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반등이 나오고 난 뒤로 또 뭐 조정이 됐다가 다시 온다면은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까요? 몇 말까지 가야 될까요? 4분기 말. 그렇죠. 그 정도쯤은 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종목으로 탄다면은 지금 뭐 바꿀 만한 아이템이 제가 하는 것마다 잘 안 돼가지고. 일단 내수 쪽으로 좀 보시고요. 내수주 쪽 위주로 좀 보시는데 가급적이면 정배열 초입 종목에 있는 것들을 보세요. 정배열 초입 종목에 있는 것들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매일 저희가 하면서 대안주가 나가잖아요. 그런 종목군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아가방 컴퍼니에. 매수가는요? 8,700원에 20%입니다. 8,700원에 20%? 장중에 갔는데 제가 못 팔았어요. 단기를 왜 하세요? 아니, 오늘 장중에 매수가까지 갔는데 매도를 못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기로 들어가실 거면서 뭐하러 그걸 따라 들어가셨어요? 오늘 산 게 아니고 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가방 컴퍼니 한참 얘기 드렸을 때가 5,000원대 부근이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8,000원대 그걸 추격 매수하신 거잖아요. 이 추격 매수를 하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래 따라가갖고 손실은 10%, 5%까지 견디시는데 수익은 보세요. 오늘 못 팔았다고 억울해 하시잖아요. 그죠? 결국은 1% 보고 나올 거를 따라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매매 습관이에요, 어머니. 이래 하시면 진짜 나중에 돈 다 녹아 나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매수가까지는 한 번 더 가겠어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일부러 밀어놨죠, 그죠? 일부러 5% 가까이 밀어놨는데 거래량 없이 밀어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개인들을 며칠간 지루하게 해서 괴롭혀야, 그죠? 물량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래량도 없이 오늘 뛰었다가 밀었어요. 그것도 오픈을 밀었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지금 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당분간은. 그럼 여기서 계속 횡보가 나오겠죠. 그리고 살짝 8,000원도 깰 수도 있고. 여기 딱 보시면. 여기서 여기에요, 지금. 이 박스권 깨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밀립니다. 7,200원대까지. 그러니까 7,400원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까지 밀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7,300원대까지 밀리면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걸 손절을 해야 될까, 해야 돼요. 내일 손절할까요? 아니, 근데 손절할 종목은 아니에요, 또. 그래요? 놔두면 올라오기는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예. 그죠? 분명한 것은 아가방 컴퍼니의 제가 성장성을 뭘로 잡아드렸습니까?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잖아요. 그죠? 예. 중국 중산층이 확대됐고 그들이 소비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모멘텀이 단기적 모멘텀이 분명히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5,000원대 이상의 5,000원대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잡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단기적 모멘텀 아닙니다라고. 근데 단기적 모멘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점에서 단기적 모멘텀을 잡고 들어가시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버티세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부터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예. 충분히 밑에 구간에서 얘기 드렸는데 그걸 못 따라가시고 위에서 잡았는데 결국은 내가 조금 본전만 회복하면 팔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 거면 그거는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정보점까지 한번 갈 줄 알았지. 네. 그러니까 그 짧은 마음을 갖고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5,000원대부터 9,000원까지면 거의 100%인데 그 100%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거의 100% 다 왔을 때쯤 잡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전고점 딱 단기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기로 수익 본본을 한 번도 못 봤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짧은 단기 수익들은 그때그때 조금씩은 먹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보면 단기 하신 분들 돈 번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습관을 좀 바꿔보세요. 진짜. 아시겠죠?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그러면 견디고 그냥 놔둘까요? 놔두셔야 돼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7,200원대 빠지면 7,300원 부근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때 추가 매수하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KG 이니시스. KG 이니시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3,800원 40%요. 13,800원에 40%요? 예. 오랫동안 잘 참으셨네요.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7월 말쯤 때 샀습니다. 아, 7월 말 정도에? 예. 그래도 좀 잘 버티셨어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 지금 앞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냐고 좀 궁금한데요. 이 종목을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아니면 좀 단기적으로 보셨었나요? 좀 단기적으로 봤는데요. 길게? 예. 자, 일단 그러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 아마도 내일 한 번 더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번쯤 이제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자리대입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급락이 나왔다 이제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 하락을 하게 되면 이 하락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하락의 되돌림 자리대가 15,500원 정도 대예요. 15,500원 정도 대니까 내일 정도면은 얼추 다 오겠죠? 그죠? 그럼 이 자리대에서 한번 부딪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절반 되돌림 자리대이기도 하고 과거의 지지 라인대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한번 큰 저항 자리대예요. 그러면 전략은 13,800원에 40%를 갖고 계세요. 15,500원부터 그 위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 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된다면 18,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2달 정도 이제 시간을 좀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일 한 번 더 움직이면 요 자리대는 저항 자리대니까 한 번 주고서 14,000원대 14,000원 초반, 14,000원 정도에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금일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금일 많이 터진 부분들이 있대. 이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가 될 것이고 그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18,000원대예요. 예.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거 조정 좀 참겠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한 번쯤은 끊어야겠다라고 하면 15,500원 위에서는 한번 끊어주셨다가 14,000원대 초반 그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번 끌고 가시는 전략. 중기적으로 하면 올 연말까지는 뭐 18,000원 옵니까? 올 연말 정도까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수 쪽 섹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안적인 섹터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전자결제 이쪽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슈가 나온 게 뭐 카카오톡의 결제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면서 막 흔들림이 나오죠? 예. 그런 부분들만 피한다면 아마도 그 자리 때 연말 전에도 움직일 수가 있어 보여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ICT인데요. 포스코 ICT. 매수가는요? 7,500원입니다. 7,500원.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25%. 25%. 7,500원에 들어가신 건 뭐 중기 보고 들어가신 거 맞으시죠, 그죠? 예. 단기는 안 보셨을 것 같고. 네. 잘 들어가셨어요. 잘 들어가셨는데, 저도 사실상 이 회사가 왜 안 올라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정말 좋은 회사예요. 정말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회사고, 이 회사가 포스코의 전체적인 사업 역량들을 이쪽 저쪽 분할해 주면서, 사업이 어떤 데를 집중시키고, 또 어떤 데는 조금, 소외시키고, 이런 걸 전체적인 기업, 포스코, 그룹 전체를 조율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포스코의 어떤, 지금 철강화판들 올라오고 이런 걸 따져도, 포스코 ICT는, 좀 재조명을 받아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주가는 안 올라옵니다. 네. 희한하게도. 이게, 저는 이제 딱 하나로 판단을 해보자면, 네. 결국은 수급적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왜 안 올라올까? 이게 성장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왜 안 올라올까를 계속 판단해보자면, 결과적으로는 수급적 요인이에요. 이거는 개인이 너무 많이 지고 있다는 거죠. 예. 개인이 너무 많이 지고 있다 보니까 기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외국인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돈은 제일 많습니다만 응집력이 약해요. 좀 올라오면 배반을 때리기 시작하죠. 그죠? 매도를 탁 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만 올라오면 크게 물량이 터지면서 매도 물량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지고 가는 사람들은 늘 답답하게 만들어 놓는 상황이죠. 네. 그 결과적으로 지금 딱 보면 네. 주봉을 제가 참고를 해봐 드릴게요. 네. 여기가 저점대는 맞습니다. 7,000원대인데요. 여기 예. 7,000원대에서 지금 박스권, 이 7,000원대가 박스권 하단이고, 네. 결국은 박스권 상단으로 보이는 자리는 9,000원대입니다. 예. 이 사이를 지금 몇 년간, 예.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까지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셨다는 것은 9,000원대까지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예. 들고 가보세요. 회사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예. 오히려 회사에 좋은 소식은 많은데 네. 단지 조금 주가가 지루하고 안 올라온다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적금 들어놨다. 한 1년짜리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시고 들고 가셔야 돼요. 그럴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고 가시면 9,000원대. 즉 어느 적금을 들어야 이만한 수익을 주겠습니까? 그죠? 예. 들고 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스피드 상담 받겠습니다.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를 매수를 하셨어요. 4만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2분기 실적도 일단 괜찮았습니다.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박스권형으로 지금 머무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면 박스권형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일단 44,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요 34,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인데요. 지금 매수가가 44,000원에 25%라고 0487님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 4% 가까이 급락이 나왔죠. 근데 거래량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왜 그럴까요?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거래량은 별로 수반이 안 되면서 올라왔어요. 그죠? 꺼질 때도 거래량 없이 지금 꺼지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도 했고. 자, 실제로 지금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같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지금 제품이 크게 지금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거나 앞으로 향후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내추럴 엔도텍 누가 물어보시길래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습니다. 4만원대에도 저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은 서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량을 누군가에게는 떠넘겨야 되는데 자, 많이 올랐어요. 물량 떠넘길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이 헬스케어 산업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성장성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헬스케어 산업 중에도 진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즉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고 있는 회사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회사가 올라올 때 이 회사는 오히려 꺼질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 같이 주목받는 것처럼 시장에서 관심을 받으면 이 회사는 오히려 물량을 떠넘기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하신다면 저는 지금도 뭐 수익 구간 중이시니까 서서히 분할로 매도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하셨어요. 12,42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충전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전기차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아마 나올 부분들입니다. 향후에 대한 성장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러한 모양새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최근에 이제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보유를 좀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요. 지금 이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실적이 이렇게 썩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향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인데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 거란 말이에요. 모멘텀이나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상쇄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슈적인 부분들인데 아마도 이 전기차 부분들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상쇄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자리대는 잘라내는 그런 자리대가 아니라 보유를 해보시는 그런 자리대고 11,5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주 5번째, 6번째 거기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요 9,600억대입니다. 예, 최대 주주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현대증권요. 예. 8,120원에 50% 정도 되는데요. 예. 근데 그 가격이 올 수 있어요? 아니, 증권주 제가 안 좋다라고 얘기 드렸죠? 어머나. 예? 증권주 안 좋으니까 증권주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 왜 따라가셨어요? 증권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지점을 통폐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해서 여러 번이나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오늘 방송 들어가지고. 그 증권주 제가 악재가 분명히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다. 결과적으로는 지점을 계속 통폐합하고 있어요.
현대증권은 물론 조금 지금 다른 관점에서 보시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현대증권은 지금 M&A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HMC 투자증권과 하이투자증권 여기에 대한 M&A 부분이 남아 있어서 즉 현대그룹 내에 있는 증권회사들을 전부 통폐합한다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이건 지점 통폐합을 떠나서 전체 그룹 내의 증권회사들을 통폐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재계 2위, 재계 1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왜 단행할까요? 어머니 왜 단행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조조정, 통폐합. 구조조정 통폐합 한다고요? 네, 구조조정 지금 통폐합을 하고 있어요. 왜 단행을 할까요? 돈이 모자라니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네, 돈이 모자라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직원들 월급을 줄여나가고 구조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점에 대한 운영비를 줄여나가고 지점을 통폐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증권주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은 자리 때까지. 뭐 어떻게 해요? 지금 들고 가셔야지. 아, 들고 가야 돼요? 예, 지금 지지는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 때가 있으니까 여기, 종가상입니다, 어머니. 네. 종가상 7,1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세요. 7,100원이요? 예. 예. 일봉이 딱 마감될 때 7,100원이 깨졌다. 그러면 손절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깨지 않았다. 그럼 들고 가세요. 예. 들고 가고요. 예, 들고 가시고, 자, 그게 깨지면, 예. 바로 7,100원이 깨졌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6,700원까지. 6,700원이요? 예. 예. 그러니까 손절하고 6,700원에 재매수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7,100원을 일단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들게 되면, 네. 이 8,000원대까지, 예? 아니, 120원. 8,120원. 여기까지 과연 올라올까요? 아우, 참. 그럼 얼마까지는 아니, 그냥 얼마 가면은, 뜨면은 팔아도 돼요? 8,000원 부근 7,9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증권주 앞으로 크게 안 좋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맥락으로 보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상승률에 비해서도 떨어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종목들 보내기 전에 금융주를 싹 먼저 보낸 척합니다. 그래놓고 5년 이상을 물러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싹 보낸 척하면서 금융주 싹 올리더니만 금융주 개인들이 덤벼드니까 또 물러놓고 또 빠뜨리는 거예요. 그걸 왜 참고를 안 하실까요? 그죠? 꼭 좀 다음부터는 이 방송 고정 시청하세요. 예, 그럴게요. 그리고 7,900원 정도 오면 매도해요, 전부? 예, 전량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대안주 정답 보고 있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한미약품이었네요. 저희가 이번 주말에도 강연회가 있습니다. 9월 27일 지방으로 이제 가는데요. 이번 주 9월 27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우리 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에 서 강연을 합니다. 정혜사단이 같이 갑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야 경남 쪽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